입니다. 자, 8월 20일 화요일이죠, 오늘이. 네. 자,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찾아뵙습니다. 저녁 7시 12분이 지났는데요.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환율 차트 한번 열어놔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지금 주봉입니다. 자,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환율 차트를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자리요, 요 바닥을 행보를 하면서 바닥을 찍고요. 여기서 이제 1파 상승이 들어왔죠. 저는 이 1파 상승 이후에 이 2파 조정을 굉장히 길게 조정을 받은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어쨌든 2파 조정 이후 이제 3파 상승인데,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들어왔고요. 이제 5파 상승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는 이미 5파 상승이 완료가, 지난 3파 상승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5파 상승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완료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5파 상승의 높이 자체가 좀 낮죠. 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이 작은 소파동상으로 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아마 십자형 음봉을 받고 나면, 자, 요 주봉상 5일선 있죠. 요 자리 근처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 환율이 양봉이 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차트 모양상요. 그러면, 자,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 5파 상승, 큰 파동상의 5파 상승 중에서도 작은 소파동상의 5파 상승이 아마 다음 주에는 마지막 환율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환율의 높이는 제가 보기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50 정도까지 우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코스피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환율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차트상으로는요. 물론 뭐 예상과 반대로 뭐 다음 주 여기서 장대 음봉을 환율이 맞을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흐름상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환율이 오르고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자, 이번 주에 개별주들 이제 조금씩 매도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코스피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봉인데요. 자, 일봉으로는 지금 여기 5일선이 꺾여져 내려오는 이 5일선 보이시죠? 좀 더 가까이 대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꺾여져 내려오는 이 5일선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1977포인트입니다. 이 5일선이요. 1977포인트요. 당장 얼핏 봐도 이 5일선을 바로 이번 주에 뚫고 가기는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죠. 이 각도가 5일선이 내려온 각도가 있으니까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요. 자, 이번 주에는 당장 이 5일선 1977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의 목표가는요, 1975에서 1977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눌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 5일선이 3일간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5일선이 잘 들어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코스피의 목표가는 1975에서 1977포인트지만 또 만약에 예상외로 다음 주에는 이 5일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대략 보면 한 2000포인트 정도. 전에 제가 코스피가 급락을 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께 코스피는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한 2000포인트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초창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봉 한번 보시면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내볼게요. 자, 여기서 양봉 하나 떴고요. 또 여기 하나 양봉 하나 있죠.
자, 그러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까지 들어왔는데, 4파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때, 요때, 이 빨간 꼬리 단된 데가, 미국 지수가 800포인트가 빠졌을 때입니다. 밑꼬리 살짝 달고, 1900 그때 11포인트 지지했죠? 이때가. 예, 1911포인트. 자, 지지하면서 이제 5파 상승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코스피는 이미 5파 상승이 현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승입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5파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종가상으로는 이미 5파 상승, 작은 소파동상으로는 5파 상승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주봉상 코스피는 1977에서 7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5일선, 11선은 이미 돌파를 했죠. 일봉상. 21선이 가파르게 좀 내려온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뚫기는 힘들겠죠. 자, 21선이 오늘은 얼마냐면요. 1984지만 이게 내일 되면 이 21선이 1900 아마 75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75나 76, 77까지. 자, 그러면 코스피는 아마도 1975에서 1977포인트까지가 당분간은 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일봉상, 주봉상을 봐도요. 그리고 일봉상의 파동을 봐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작은 소파동상은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조정이 들어오겠지만 그 조정이 지난번 저점 1891포인트를 깨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뭐 깨지 않고 예, 버티는 조정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깨는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코스피 1975에서 77포인트 정도 되면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한율에 아까 주봉을 보셨듯이 아마 이번 주에는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코스피는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코스피 차트를 봐도 그렇고 한율의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다음에 코스피는 다음 주에 빠지고 한율은 다음 주에 오를 가능성을 저는 훨씬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가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죠. 여러분께서는 빠질 때마다 좀 뭐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일본 규제 관련주 쪽으로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오늘 일부 잠깐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요. 자, 일본 규제 관련주에 케이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케이프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인데요. 조선업도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자들이 국산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뭘 했답니다. 그래서 케이프가 그 수혜주라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 종목도 일단은 좀 관심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입니다. 조선 쪽이지만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은 최근에 좋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제가 보기엔 파동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8,990원까지 갔다 왔는데 장중 고점이요. 자, 어느 정도 좀 파동이 완료가 된 듯 합니다. 선익 시스템은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규제 관련주만 우선 먼저 볼게요. 동진세미캠. 자, 오늘 동진세미캠 급락이 나왔었죠. 장중에는 13,850원까지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렸는데요. 차트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자, 동진세미캠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짧은 소파동상과 파동이 완료가 됐다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여기 3파 상승 종가상으로 해요. 4파 조정, 이게 5파 상승까지요. 짧은 소파동상 5파가 동진세미캠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 뒤에 쭉 빠졌는데 1파 상승 지점이 얼마입니까? 14,300원이죠. 종가가. 오늘 꼬리가 얼마입니까?
13,850원이네요. 일파상승 지진까지도 살짝 깼다 왔는데, 자, 이 정도면 단기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머리 위에 이평들의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행보를 하면서, 네,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규제 관련된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조금 샀습니다. 아까 오늘 이 종목을 하루 종일 제가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5,050원 정도, 5,100원 정도, 5,050원에서 한 4,950원 뭐 그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4,800원을 이탈하면 저는 손절할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5,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조금 사 모았습니다. 5,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내일 다시 국일제지가 4,800 한 초반까지 다시 만약에 그동안 한번 더 와준다면 그때도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소량으로 들어왔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4,800 근처 초반까지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수량을 늘려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일본 규제 관련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올산업, 일본 규제 관련주 아니죠. 자, 두올산업 오늘 급등이 들어왔었죠. 장중에도 24%까지 올랐었죠. 이 종목이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차트를 잘 보셨으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최저점 기준으로 한 55% 정도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불과 2, 3일 만에. 뭐 그동안에 조금 2, 3%씩 손해를 보셨다 하더라도 자, 이런 종목 저점 잘 잡으면 한 방에 50%씩 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한다 해서 그 종목이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가 5번을 샀는데 5번 다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고 한두 번 또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손절선을 2, 3% 이상 절대 길게 안 잡습니다. 저는 2, 3% 이상 나가면 손절 바로 시켜버리는데, 자, 그런 손절을 당하더라도 또 이게 한 방에 크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전량 20에서 살짝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하나, 둘, 자, 이 종목은 당분간 좀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한 900원 정도까지 다시 조정이 들어올 거거든요. 800원까지. 자, 800원 정도까지, 800원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종목은 700원까지요. 자, 700원 정도까지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오늘 상당히 이 종목은 그동안에 보면 다른 종목은 많이 빠지는데 잘 버티죠. 이 종목은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은 가격 하락 이후에 옆으로 행보하면서 에너지를 아마 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장중에라도 기회를 준다면 자, 매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닝 머트리얼즈도 일본 규제에 관련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인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양행은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일 이 애들이 만약에 내일 올라버린다면 오늘 바닥 찍고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바닥이 완전히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인양행이 한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와줘야 되는데 8,000원 근처라도 오질 않았습니다. 8,370까지 찍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자, 물론 뭐 28일날 일본이 규제 확산 조치가 이제 발효가 되니 많이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소미아를 우리가 뭐 연장하니 많이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 종목의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어도요. 저는 8,000원 근처, 8,000원까지 한번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다른 일본 규제 관련주도 글쎄요,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그 28일에 대한, 그 발효되는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추세를 타고 꾸준히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나미도 앞자리가 5자를 찍지 않았고 아직까지요. 경인양행도 8,000원 초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 경인양이 오늘 바닥을 찍고 일단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8,370원은 일단 지지선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28일 전후까지는 한번 기회를 한번 뭐 저점 매수를 해보시고요. 8,000원이 안 와서 좀 찝찝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8,000원까지 와서 저점을 확인하셨으면 싶었는데, 자, 모나미도 오늘 보면 5자로 바뀌질 않았어요. 뭐 5,700원이나 5,750원까지 오질 않았거든요.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이번에 완전히 바닥이 놓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마도 이번 주에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2, 3일 정도는 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요, 파동을 봐도 하나, 둘, 셋, 이제 양봉이 하나 놓을 차례라 치더라도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이 놓은 건 아니니까요, 단기 매매만 하십시오. 자, 쌍방울도 마찬가지고요.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도 오늘 장중에 9,800원까지 왔다 왔죠. 저점이 9,120원이었는데, 저는 후성도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2, 3일 하루 이틀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 더 쌍바닥을 찍으러 뭐 9,300원이든 뭐 이 정도까지라도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9,120원에다가 다시 한번 더 가격이 내려왔을 때 9,300원을 찍으면 짝꿍댕이에 놓으니까 그때는 좀 시세가 제대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짧은 소파동상으로는 1파, 2파, 3파, 락사 한 번 더 이것도 음봉이 좀 남아 보이긴 하는데 파동상으로는, 근데 파동이라는 게 글쎄요, 뭐 여러분이 또 파동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우리 계산하기는 편하죠. 저도 항상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파동을 좀 많이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후승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좀 음봉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바닥을 완전히 찍고 그냥 올라와 버렸으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후련할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좀 어디 뭐 화장실 갔다가 다 정리하지 못하고 온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본 규제 관련주는 이제 대략 훑어봤는데요. 뭐 주식의 바닥이라는 거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뭐 다 알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경인양인 같은 경우도 8,370원을 찍었으면 뭐 사실은 물론 어제 제 말씀을 듣고서 한 8,000원, 한 100원이나 200원 정도 오면 분할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오늘 경인양이거든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기간의 외국인이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당분간은 좀 우리가 28일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점 매수를 한번 기회를 보시죠. 경인양이 아니라도요.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모나미도 오늘 앞자가 5자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나미도 기간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어제 영상을 보고서 그냥 그 밑에 바닥까지 안 올리고 그 위에 살짝 위에서 그냥 돌려버렸나요? 자, 우리가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또 너무 최저점을 보다가 또 바로 위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락을 각오하고서요. 뭐 그런 것 좀 필요하긴 한데, 자, 어쨌든 내일 한번 기회를 보시죠. 저는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장중에, 저점을 한번 잘 보시고요.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씩 전물량을 모아 보시면서 28일 전후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 보시죠.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자. 그리고 일반 개별주는 오늘 휴네시온이라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 이제 드디어 오늘 고점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5파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5파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로 이 종목은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5파가 완료가 됐죠. 이 종목이 5파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일반 개별주가 5파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이제 바닥을 잡고 단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개별주 중에서는 시노펙스는요 아직 5파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음봉 나왔죠. 내일 이 종목은 한번 양봉이 뜨면 끝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내일이면 5파가 완료가 됩니다. 아마 5파 길이가 이 종목도 저는 2,900원, 3,000원까지 보는데요. 아마 내일 정도는 한번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끝입니다. 이 종목도.
자, 일반 개별주들은 이제 속속 전부 다 고점이 단기적인 소파동상은 속속들이 고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개별주는 이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은 한번 볼까요? 신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이시죠? 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까지 5파가 신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고점이 다 나왔습니다. 일반 개별주들 웬만한 종목은 오늘부로 거의 고점이 나오고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아마 고점이 나올 듯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본 규제 관련주, 제가 계속 일본 규제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저쯤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면서 조금 하락의 리스크는 좀 안고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안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28일 전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무슨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